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배 타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앞전 영상처럼 예쁘게 꽃단장하고 준비해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무사히 잘 마쳤고요. 갔다 와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미숙하고 부족해서 준비를 미처 못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강의 내용만 따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못 오신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제가 30-40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길게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 딱 만나서 소개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어 교육을 왜 시키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왜 시키는지 여쭤봤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헬로우 하이 뭐 생활영어 하자고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크고 큰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전공 자기의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때 영어라는 도구가 생겼을 때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기회의 양 그게 현저하게 달라지거든요. 여행을 가도 영어를 사용하는 곳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도 물론 다닐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즐길 수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했을 때 영어를 한국어만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영어를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목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얘기를 가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크게 잡아서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엄마가 조금 가이드를 해주고 도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를 지금 계속 올려드릴 수 없어서 화면을 보시면 영어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글 영어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저는 진짜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변에 정말 한글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이렇게 맞는 건가 주변에 애들은 막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막 엄청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언어에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을 보시면 제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소리 영역과 문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국어 습득을 할 때 소리 영역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말을 하죠. 말을 하고 듣고 이게 아이들이 뭐 5세, 6세 되면 듣고 말하기가 잘 되잖아요. 말하기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도 듣기는 가능해서 시키면 행동으로 옮기죠. 듣기가 먼저 최우선이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리의 영역이다. 문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는 뭐 6세나 7세 그리고 이제 8세 정도 돼서 애들이 한글을 떼기 시작하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8세가 되면 받아쓰기를 시험을 보기도 하고 쓰기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의 영역에 읽기, 쓰기의 공부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모국어 습득의 과정을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한국어처럼 그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은 충분한 듣기를 해줄 수 있는 영미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공부를 먼저 해주는데 그거를 한글 영어로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소리로서의 영어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 영어를 통해서 듣기가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제가 여기 핑크색 보시면 소리 영역인 듣기와 말하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듣기 위에 읽기를 적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듣기와 듣기는 소리 영역의 인풋, 읽기는 문자 영역의 인풋인 거예요. 그 위에 말하기는 소리 영역의 아웃풋, 또 그 위에 쓰기는 문자 영역의 아웃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 환경이잖아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듣고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듣기의 인풋을 충분히 하고 아이가 듣기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읽기의 인풋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에 차고 넘치면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날 한 얘기가 뭐냐면 아웃풋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솔직히 아닌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듣기 노출해줄 수 있죠. 읽기, 책 읽는 거 계속해서 관리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한데 영어로만 말해봐 계속 시킨다고 걔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동기가 있었고 내가 정말 영어를 해야 하는 동기가 있을 때 아이가 딱 말을 하고 쓰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지금 저희 엄마표를 하시는 우리 엄마들은 듣기와 읽기에 충분한 인풋까지 해주고 그 다음 영역 물론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극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 어떤 동기가 딱 생겼을 때 이 인풋이 충분하다면 성인이 돼서라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던 아웃풋이 언제가 되었던 그거는 사실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필요할 때 충분한 인풋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웃풋이 된다. 여기까지를 목표로 두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엄마표 영어랑 한글 영어를 통한 엄마표 영어에 비교를 조금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제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는 건 제가 이제 아이들 미취학 시절에 그냥 엄마표 영어를 늘 했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한글 영어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다는 점이에요. 1-123, 2-123, 3-12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다 외우고 한번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쇄도잉을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제가 뭐 많은 사례를 보진 않았지만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끝까지 갔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런 걸 다 끝까지 하고 나면 영어 듣기 완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앞전에 보셨던 그 핑크색 화면 생각하시면 이제 듣기 끝난 거예요. 그럼 읽기를 또 쌓아주는 읽기에 인풋을 해줘야 되는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글 영어 할 때는 이것만 다 외우고 나면 정말 다 끝날 것 같고 막 엄청 이제 뭔가 성취를 한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어떡하지? 하는 멘붕의 상태가 옵니다. 저도 많이 이제 헤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헤매시는 과정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여러분들 한영스 하면서 여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 영어 읽기를 좀 제대로 진도가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제가 올해는 새로운 팀을 만들지 않고 계속 우리 멤버들하고만 가면서 가면서 읽기 과정을 조금 탄탄하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내년에 2021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어 로드맵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로드맵을 작성을 하실 때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학년별로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영역별로 이제 1년치 계획, 큰 계획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 그걸 세우셔야 돼요. 아이보다 6개월 혹은 1년 정도 앞서 내다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아이를 힘겹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보다 엄마가 분명하게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계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갈 것이고 어떻게 갈 건지를 충분하게 가이드 해주실 수 있는 영향을 갖추시려면 조금 시간 내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띄워드리면 여기 보시는 화면은 저희 큰아이의 로드맵 제가 작성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한글 영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의 일들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끝나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아이들이 이제 한글 영어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리딩으로 넘어갈 때
이제 요거를 준비를 지금 해놓지 않으시면 그때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거나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하시고 아이 각자 맨 위에 각자 자기 아이 학년에 맞춰서 적어 보시고 영역별로 듣기는 이제 한글 영어로 완성이 된 다음에 이건 소리 듣기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뜻을 아는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흘려듣기는 계속 지속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뭐 더 많아도 계속 영어로 된 영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 영어 끝난 다음에 알파벳하고 발음 기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리더스북, 챕터북, 그다음에 이제 소설 이런 식으로 읽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6학년 때쯤에 이제 이렇게 여름방학쯤에 아이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아웃풋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거나 아니면 영어 마을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어 아웃풋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정도? 1학년 때 또 자유학제라서 시험이 없잖아요. 그때 영어 아웃풋의 시기로 삼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드맵 쓰는 작업이 왜 꼭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주변에 아이들 영어 어학원 다니고 뭐 엄마표를 하든 굉장히 뭐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얘 언제 이렇게 하나. 하물며 우리 한영스 팀 멤버 안에서도 쟤는 몇 학년인데 벌써 여기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드시면서 마음 조급하시고 불안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 놓으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여기에 그래,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내 계획은 지금 이 시기에 이거 할 거였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변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아이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러면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다른 집 옆집 애가 소설책을 영어로 막 읽는데요. 해리포터를 읽는데 너무 불안하고 부럽고 걔는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애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딱 이 로드맵 펴고 쫙 펴고 나는 이 정도 이 시기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애도 어차피 걔가 지금 이렇게 읽나 우리 애가 그때 그거 읽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비교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꼭 해놓으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아이와 엄마만의 그 속도로 함께 그 길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로드맵 쓰는 걸로 꼭 추천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로드맵을 그린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이제 한글 영어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단톡에서 가끔씩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흘려듣기는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영화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거 1시간 반짜리 100분에 항상 흘려듣기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했고 아이들이 암기를 했고 흘려듣기를 그렇게 1시간 반씩 매일 했을 때 아이가 실도잉을 하는 실력이 이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또 했냐면 한글 영어를 외우면서 같이 병행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옆에 화면 보시면 한글 영어 암기 진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진도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진도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정해놓은 진도대로 최대한 빠르게 이 시간은 지루하게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흘려듣기를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영어 소리를 많이 노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흘려듣기를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저는 1시간 반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하실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아이는 스케줄이 이렇고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그렇고 동생이 어떻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만의 시간과 스케줄을 잘 정하셔서 흘려듣기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시고 어떤 매체로 할 건지 그것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쉐도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끝까지 복습을 한 번 암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기간,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기간이 어떤 아이는 뭐 3개월, 어떤 아이는 5개월 이렇게 걸려요. 복습할 때는 처음 외울 때보다 제가 확실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같이 저희는 그때 흘려듣기를 잠깐 멈추고 흘려듣기 하던 시간에 쉐도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좀 하다 보면 이제 확실히 조금 듣는 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종이에다가 직접 이렇게 써보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여기 설명란에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리고 만약에 못 올리게 되면 블로그에 올려서 블로그 주소를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든 그 빈칸 그 용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 공유하는 걸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혼자서라도 해보실 수 있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 영어 끝나고 나서 아이 영어 공부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고 일단은 한글 영어만 끝났더니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로 하고 그 다음 스텝 간에서 고민을 했지만 좀 많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미리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어머님들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